자, 이거 합시다. 얘들아, 1쪽서부터 보세요. 자, 1쪽 보시면, 이거, 2번 같은 거 보면,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구하라는 걸 먼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너희 보통 한근이 i니까 나머지 한근 마이너스 i고, 뭐 알파, 베타 해가지고, 네 근의 곱, 마이너스 5겠죠? 그 다음에 두 근끼리의 곱의 합, 하면 6이겠죠? 연립해도 나오겠죠. 근데 이제 구하라는 건 어차피 a 빼기 b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근이 i니까 i를 대입하면 저 뭔가 b-a 꼴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i 대입해서 바로 풀었죠. 네, 제 손풀이랑 같이 보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처럼 진짜 저렇게 풀어야 돼, 얘들아. 진짜 시험에서. 그죠? 그 다음에 4번도 실수하지 마시고요. 홀수니까 뒤에 4 곱하기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는 뭐 딱히 할 거 없을 텐데, 예를 들어 뭐 7번 같은 경우도요, 뭐 구태여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어차피 공통인해가 있다는 뜻인 거잖아. 근데 위에랑 아래에 동시에 만족하는 인수분해 했을 때, 동시에 만족하는 식이 x는 2y죠. 그러니까 해가 x는 y의 2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가 2베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2일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뭐 구태 연립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네? 알겠죠? 근데 이거 당연히 x는 알파, y는 베타일 거니까. 그쵸. 당연히. 대충 눈치껏. 그 다음 뒤에 5쪽. 7번 네. 7번이요? 그 네. 2분의 2 나와갖고 네. 써서 왜요? x가 2y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파가 2베타잖아요. 근데 이게 x는 알파, x는 베타가 설마 그게 진짜 그거진 않지 않을까? 제가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네. 무시하면서 맞겠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넘겨서 5쪽. 얘들아, 지금 5쪽 보면 10번 한번 보자, 10번. 10번은 제가 얘기했지만 요 x-3의 제곱을 절대값 x-3의 제곱으로 볼 줄 아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그냥 요 안에 거를 t라고 우리가 치환하면 그 2차 부등식은 지금 t-5랑 t-1이 0 이하니까 결과적으로 1 이상 t가 5 이하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요 t가 뭐라는 뜻이야? 절대값 x-3이라는 거니까 절대값 x-3이 1 이상 5 이하라는 뜻은 많이 연습했었죠? 요 안에 있는 놈이 1과 5 사이에 있거나 또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이거 많이 연습했던 거죠? 그죠? 저건 거리로 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1과 5 사이다라는 건 왼쪽으로 1과 5 사이, 오른쪽으로 1과 5 사이. 그 다음에 12번은 이게 확실하게 표시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수직선에 쓰라고 했었죠. 뭐랑 뭐죠? 마3이랑 4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랬을 때 이거의 답이 지금 4 이상 6 미만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저놈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가 6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럼 요 A라는 놈은 무조건 4랑 마3 사이에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뭐부터? 대소관계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등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대입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했어요. 그죠? 제가 또 강조합니다.
그럼 A가 만약에 6이야. A가 만약에 4야. 그럼 문제 조건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A가 만약에 4야. 안 돼요. 교집합이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로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마3이면 마3보다 크다랑 마3 이하는 어차피 없잖아. 겹쳐져 있는 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대소관계를 먼저 판별하고 나중에 등호는 대입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죠? 저희 안전하게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얘들아 13번은 괜찮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13번. 그죠?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명 고르고 앞좌석 2개 중에 자리 하나 고르고 그쵸?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그 아버지, 어머니 한 분 남았잖아? 그분은 무조건 뒷좌석에 타야 되죠? 곱하기 3. 그 다음에 이제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죠? 그러니까 300. 14번은 남학생을 그냥 저는 N명이라고 놨습니다. 그죠? 그럼 양 끝에 남학생이 오려면 NP이죠? 그리고 그냥 그 4명, 나머지 4명 가운데 그냥 배치하면 되니까 4팩이죠. 요게 48이다. 그래서 그럼 N값 나올 거고 15번은 허근 갖는 거니까 A제곱 빼기 B가 0보다 작은 거. 그 다음 16번 실수하지 마세요. 16번 뭐예요? 전체 직사각형의 개수에서 그냥 정사각형을 빼야죠. 근데 정사각형 뺄 때 뭐 그냥 직접 세도 돼요. 몇 개 안 돼서 5, 4시잖아. 하나, 둘, 셋. 정사각형 네. 제시되어 있어요. 네? 제시되어 있어요. 뭐가요? 정사각형 친구. 수야. 네. 정신을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정사각형이 요 정사각형밖에 없어요? 근데 아, 벌써. 아니, 나 무슨 소린가 했어. 그래서, 뭐지? 수야. 정신 차리고. 그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요렇게 된 것도 있죠. 길이가 2인 정사각형도 있고, 길이가 3인 정사각형도 있고, 길이가 4인 정사각형도 있어요. 다 세야 돼요. 그럼 이거 셀 때, 뭐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세고 싶어. 그럼 저만의 팁은, 봐봐. 요쪽을 기준으로 보면은, 얘가 하나, 둘, 셋, 3번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3번. 오른쪽으로 한 번, 2번, 뭐야? 한 번, 2번, 나 잘못 셌나? 하나, 둘, 첫 번째가 2번째였네. 2개네요. 쏘리. 잠깐만, 하나. 아닌데, 맞는데? 둘, 셋. 세 개. 3번 맞는데? 가로로 돼. 그러네. 하나, 둘, 셋, 넷. 4개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셉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3인 정사각형도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하나, 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하나, 둘, 셋 넘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요. 저는 셀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세보시고. 그 다음에 17번. 이건 진짜 틀리면 안 되죠? 지금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메가까지는 허수고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면 마일이니까 실수죠?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은 0이죠? 얘도 실수죠? 그러면 다시 네 번째.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네제곱부터가 또 다시 허수가 되죠. 그러니까 n이 모일 때 1, 4, 7, 10 요렇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의 개수를 세주시오라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만 이거 어차피 n이 20까지밖에 없어서 그렇긴 한데 만약에 얘들아 n이 1부터 555까지 돼.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떻게 세야 돼? 예를 드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잖아. 1, 4 이런 놈들이.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수를 3k 더하기 1이라고 놔봐.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건 K가 뭐부터 되는 거야? 0부터 되는 거예요. 요 K라는 수는 0, 1, 2 요렇게 카운트가 돼서 555 근처까지 뭐가 있죠? 180 185 아니에요? 185 곱하 184인가요? 좋습니다. 184잖아. 그러면 총 몇 개? 185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쓸 때. 그래서 요게 하나의 팁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대수에서 저희가 수열 배울 때도 쓸 수 있는 성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자, 18번 기억.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고 했을 때 c가 0이라고 해서 b가 0보다 작을 이유가 없죠. 괜찮아요, 이거는? 네, 괜찮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기 성립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막말로 a, b, c가 다 0이어도 돼. 물론 이거 2차 부등식이란 말은 있구나. 그럼 a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위에 붕 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a가 양수이면서 판별식이 0 이하인 거죠. 그럼 c가 0인데 만족하는 b가 또 있죠? 0일 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ax제곱이 0 이상이다. 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잖아. 그래서 b가 음수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니은은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는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바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양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니까 이때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a가 음수야.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때야말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a가 음수라는 조건이 붙어야겠죠. 디귿 a 곱하기 c. 얘들아 뭐 생각해야 돼? 판별식 생각해야 돼요. 디귿은. 판별식 쓰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문제에서 ac가 음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 무조건 양수죠. 0 이상인 숫자와 양수를 더했으니까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러면 무조건 뭐라는 뜻이야?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이든 간에 항상 두 점에서 x축과 만난다라는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범위가 항상 존재하죠. 요렇게. 여기랑 요런 식으로 존재하죠. 마지막 리을. 주어진 부등식의 해가 x 이 하나뿐이라는 거는 무슨 형태? x축이 요렇게 있고 얘가 밑으로 요렇게 접해서 여기가 딱 이었다 요 소리죠. 그럼 이 하나잖아. 해가. 그래서 a가 음수고 판별식이 0이라는 뜻은 이를 중근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a 괄호 열고 x-2의 제곱 요렇게 묶인다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넘겨서 19번 요런 것 때문에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알고 계시면 유용해요. 그죠? 바로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2는 0 나오잖아? 양변에 a 더하기 2 곱하면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 나오죠? 조심해야 되는 건 세제곱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6제곱, 즉 6의 배수가 답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20번은 이게 뭐 b를 기준으로 일단은 나눠야겠다는 생각은 해야 돼요. 그쵸? b가 교집합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랑 두 번째를 b에 대한 범위로 나누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a, c를 냅두고 양쪽에 b가 있게끔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b에다가 1, 2, 3, 4, 5, 6, 7, 8을 결국에 집어넣잖아? 근데 만약에 절대값 a-b가 3 이하라는 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a가 b 더하기 3 이하, b-3 이하라고 해서 b에다 1을 대입해서 a에 대한 범위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b가 a-3 이상 a 더하기 3 이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b에다 1 집어넣으면 만족하는 a를 네가 머릿속으로 또 생각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첫 번째 식으로 두잖아? 그러면 b에다가 1을 대입했어? 그럼 얘 어차피 음수죠? 그럼 그냥 버리세요. 1부터 그냥 다 되는 거잖아. 어디까지? 4까지. 그러니까 4개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온다.
B에다 2 대입해도 음수니까 5잖아. 5가지, 그냥 5가지가 나오는 거야. 1, 2, 3, 4, 5. B에다 3 대입하면 그럼 몇 가지? 6가지. B에다 4 대입하면 7가지, 요렇게. 대신에 B에다가 8을 집어넣는, B에다가 5를 집어넣는 순간부터는 2 이상 8이 하죠. 그러면 2부터 세야 되니까 그때는 7개가 되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두는 게 더 편합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C도 B-2 이상, B 플러스 2 이하 요렇게 요식하고 요식으로 연립하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A랑 C의 개수를 셀 때. 아시겠죠? 그 다음에 21번 봐봐. 21번은 뭐라 돼 있어요? 해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대. 이게 지금 제가 흑백으로 뽑아가지고 동그라미 친 게 색깔이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블로그에 올릴 때는 색깔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게 이렇게 해석해야 돼. 잘 봐봐. 이게 무조건 두 놈 다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밖에 안 나오는 건 괜찮지. 그래서 내가 두 개를 이렇게 그렸어. 얘랑 얘를 이렇게 그렸더니 얘가 무조건 4구, 얘가 무조건 6이라는 것까지는 괜찮지, 얘들아.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잘 봐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 그 위에 있는 식이 지금 두 개의 식이 있죠. 얘랑 얘가 있잖아. AB가 어차피 정수야. AB가 어차피 정수거든? 그럼 보자마자 이 6은 무언가 곱했을 때 28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수는 없죠. 정수는 없죠. 지금 얘네가 정수라며. 그러면 두 군의 합도 정수고 두 군의 곱도 정수인 거죠. 그죠? 그러면 두 군이 정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x절편이 6이라는 건 무조건 요놈 거구나라는 생각이 났어야지. 왜? 두 군의 합이 8이니까 나머지 하나가 2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2인 거야. 그럼 이 4는 얘 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두 군의 곱이 28이잖아. 그럼 뭐랑? 4랑 7이면 되잖아. 만약에 이게 노란색 범위가 주인이 얘 거라고 해봐. 예를 들어 얘 거라고 해봐.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나머지 한 근이 뭐여야 된다라는 거야. 4여야 되잖아.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죠. 중근을 가지면 해가 교집합이 하나만 생기니까 해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가 나올 수도 없어요. 아니면 요 흰색의 주인이 첫 번째 식이라고 하면 6이니까 나머지 하나 근은 6분의 28인 거 보여? 두 군의 합의 곱이, 두 군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 게 정수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4의 주인은 얘일 수밖에 없어요. 7이고요. 6의 주인은 얘일 수밖에 없어요. 두 군의 합이 8이니까 여기가 2인 거야. 이렇게 바로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수직선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번은 당연히 두 가지가 모일 때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누셔야 되겠죠? 잘 봐봐. 예를 들어 얘가 둘 다 짝일 때를 먼저 보면 이거 1, 2, 3, 4, 5, 6, 7 7개 있잖아? 그리고 꺼낸 카드는 다시 넣어요. 그럼 전부 다 7개가 세팅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얘 짝수 나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C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세 가지죠. 2, 4, 6. 근데 여기를 해석할 때 두 개의 곱이 짝수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짝수라는 거죠. 그럼 뭐가 나은 거야? 전체 경우에서 둘 다 모일 때 홀수일 때를 빼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4의 제곱을 빼는 게 나은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짝수겠죠, 적어도. 그 다음에 둘 다 홀수일 때는 너무 쉽죠? 그냥 4 곱하기 3이, 4 곱하기 4겠죠? 뒤로 넘겨서 23번. 어려울 거 없죠? 뭐, 굳이 하나 따지자면 A33.
3이 3으로 가는 것만 뭐가 돼? 한 가지가 존재하겠죠. 자기가 이렇게 삥 돌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A11, A22 전부 다 0이고. 자, 문제 잘 보세요. 알겠죠?